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 신축 아파트 27평형 거실에 따뜻한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두 사람의 밝은 미소가 지금의 평온한 일상을 대변하는 듯했죠. 32세 민수와 30세 지영은 결혼한 지 이제 8개월이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아직 신혼의 여운이 남아있을 법한 시기였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만은 않았어요. 민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구에 있는 대기업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영업기획팀 대리로 일하는 민수는 곧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들어 더욱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야근이 잦아지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있었죠. 평일에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승진만 하면 좀 더 여유로워질 거라고 민수는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였어요. 책임감과 업무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반면 지영은 중견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며 비교적 여유로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면 어김없이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하지만 그 여유로움이 오히려 지영에게는 외로움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야근을 할 때면 혼자 저녁을 해결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죠. 어느 목요일 저녁 민수가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에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라는 메모와 함께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민수는 혼자 늦은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승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지영은 처음에는 남편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보다는 각자의 일상에 매몰되어가는 현실이 서서히 두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면 혼자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죠. 가끔 민수가 일찍 들어올 때면 반가워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희귀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지영의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해 왔습니다. 36세의 재욱이라는 남자였는데 이전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경력자였어요. 재욱은 첫날부터 지영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업무 관련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었습니다. 민수와 달리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를 보이는 재욱의 모습에 지영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재욱은 지영이 어려워하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함께 도와주기도 했고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맛있는 식당들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영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수가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게 된 그런 관심과 배려를 재욱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재욱과 대화할 때면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죠. 주말에도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게 지냈지만 재욱은 지영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안부를 물어보곤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로서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지영의 작은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언제나 먼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그 균열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지영과 함께 저녁을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지영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여보, 무슨 일 있어? 라고 민수가 물어보자 지영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하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컸어요. 지영은 손을 꽉 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며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영이 내뱉은 말은 민수의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라는 고백이었죠. 민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는 뜻인가 싶어서 어떤 친구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지영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팀장이야, 재욱이라는 사람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죠.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야? 하고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료였는데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새 선을 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외로웠다면서 변명처럼 말을 이어갔죠.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래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지영은 한 달 정도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민수가 야근을 할 때마다 재욱과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지영은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다음 날 아침부터 민수는 식욕을 잃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봐도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 주말 민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조금 눈을 감으면 지영과 재욱이 함께 있는 모습이 상상되어 잠에서 깨어났어요. 불면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죠. 회사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평소 꼼꼼하고 신중했던 민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도 민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이런 상태가 일주일 정도 계속되자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결국 민수는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신과 의사는 민수의 상태를 듣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대한 약물을 처방해 주었어요. 의사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후 조금씩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면 지영과 마주해야 했고 그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영은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지만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이런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되자 민수는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이 배신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었고 참고 싶지도 않았죠. 그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사설탐정 사무소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서니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사 전문 김탐 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탐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민수의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경우는 꽤 많이 봤다면서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김탐정은 불륜 조사의 경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촬영과 동선 추적, 그리고 통화 내역 분석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했어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김 탐정은 지영의 출퇴근 시간과 회사 위치, 그리고 재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민수는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주었어요. 재욱이 36살이고 지영과 같은 회사 마케팅팀 팀장이라는 것까지 말해주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김 탐정은 지영의 회사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영이 재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니 회사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탐정은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을 망원 렌즈로 촬영했어요. 지영과 재욱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재욱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혔죠. 민수가 보면 충격받을 만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녁을 먹은 후 재욱의 차를 타고 모텔로 향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이었어요.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약 2시간 반 동안의 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김 탐정은 또한 지영의 차량에 몰래 소형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며칠 후 회수한 녹음 장치에는 지영과 재욱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은 민수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영이 남편보다 너랑 있을 때가 더 좋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욱은 내 남편은 일밖에 모른다며 비웃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지영이 민수를 바보 같다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었죠. 또 다른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들렸습니다. 지영이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간다고 거짓말하겠다고 말하더니 재욱이 그럼 우리만의 시간을 실컷 보낼 수 있겠네라고 대답하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김 탐정은 민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서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어요. 민수는 그날 오후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 탐정은 파일 봉투 하나를 민수에게 건네주었죠.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보는 민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지영과 재욱이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특히 지영이 재욱을 바라보는 눈빛은 민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행복해 보이고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는 결혼 후 지영이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경쾌했어요. 재욱과 대화할 때의 지영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김 탐정은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민수는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여러 개의 백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무실을 나서는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배신이 현실로 다가와 더욱 큰 상처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지영의 불륜이 명확해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탐정에게서 받은 파일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내용물들을 꺼내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수십 장의 사진들과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민수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영과 재욱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각 사진마다 촬영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서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민수의 눈길을 끈 것은 지영의 표정이었습니다. 재욱과 함께 있을 때의 지영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 후 민수와 함께 있을 때도 이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히려 신혼 때보다도 더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수에게는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민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들이 나왔어요.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일만 하느라 바쁘다고 하더니 재욱이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지영이 재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민수에게는 한 번도 그런 톤으로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그 순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민수는 모든 증거들을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도 만들었습니다. 원본은 집 안에 있는 작은 금고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클라우드 저장소에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증거 정리를 마친 후 민수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지영의 배신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 순간 지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여보 들어왔어 라고 말하는 지영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연기를 해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재욱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겠지만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민수는 지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연기처럼 느껴졌고 진심이 담긴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도 재욱에 대한 언급은 교묘하게 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민수는 지영의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후에도 민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지영을 바라보니 이제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8년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이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재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유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민수에게는 지영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어요.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민수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륜 이혼 소송에서 승률이 높은 변호사들의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민수는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결과 불륜 이혼 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이혼 소송에서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한다는 광고 문구가 민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높은 건물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죠. 접수 데스크에서 상담 예약을 확인한 후 민수는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벽에는 각종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혼 관련 안내 책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다른 의뢰인들도 몇 명 앉아 있었는데 모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죠. 20분 정도 기다린 후 김영호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김 변호사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민수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권하더니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담당해온 경험이 느껴졌죠. 민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탐정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김 변호사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면서 메모를 해가며 경청했습니다. 특히 증거의 종류와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김 변호사는 민수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녹음 파일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판단이었죠.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민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영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액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먼저 조정 신청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명확한 불륜 사건의 경우 조정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상간남인 재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재욱의 직장과 사회적 지위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의 팀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소송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회사 내에서의 평판이나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착수금으로 2천만 원 성공 보수로 받아낸 금액의 15%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민수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담이 진행될수록 민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들으니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영과 재욱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이 어떤 변명이나 회유를 해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민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민수는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지영과 재욱이 만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지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에 통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민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죠. 일주일 후 민수는 김영호 변호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수금을 입금하고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김 변호사는 먼저 지영에게 이혼 의사를 통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금요일 저녁 민수는 마침내 지영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민수는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왔어요. 용기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영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지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민수가 말하자 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 보이자 지영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소주 한 잔을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나 이혼하고 싶어라고 민수가 말하자 지영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재욱이랑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니 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죠. 지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간의 실수였어 하고 말하며 민수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한 달 넘게 계속되는 거야 라고 차갑게 말했죠. 지영은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재욱이랑 완전히 끝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다 끝났다고 말하며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그날 밤 지영은 서재 문 앞에서 계속 울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지영의 울음소리가 새벽까지 계속되었지만
민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부은 눈으로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통보했죠. 지영이 변호사까지 만났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민수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불륜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말하며 냉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영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죠. 월요일부터 김 변호사는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동시에 재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욱의 신상 정보와 직장 정보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재욱에 대한 조사 결과 그는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문제가 되어 회사를 그만둔 경력이 있었어요. 이는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2주일 후 재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재욱은 소송장을 받고 크게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즉시 지영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지만 지영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민수의 결심은 확고했으니까요. 재욱의 회사에도 소송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재욱을 불러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팀장이 불륜 소송에 연루된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대외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재욱은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론할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진과 녹음, 자료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부인하기 어려웠어요. 변호사는 합의를 권유했지만 재욱은 금전적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재욱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도 제외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재욱의 직장 생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었죠. 지영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팀장과의 불륜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이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업무 분위기도 어색해졌고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법정에서 최종 승부를 가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지영과 재욱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지영의 회사에서는 팀장과 팀원 사이의 불적절한 관계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회사 전체가 알게 되었죠. 지영이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긴 했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점심시간에도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는 일도 잦아졌죠. 무엇보다 지영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상사들의 변화된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인정받던 업무 능력과는 별개로 도덕적 문제로 인해 신뢰를 잃게 된 것이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기 시작했고 회의에서도 발언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승진 심사에서도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재욱의 상황은 지영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팀장이라는 관리직 위치에 있으면서
부하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회사 전체에 알려졌거든요. 인사팀에서는 재욱을 별도로 불러서 상황을 확인했고 징계위원회 회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와 직장 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재욱의 직속 상관인 부장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부하 직원과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며 질책했어요. 팀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재욱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존경받던 팀장에서 한순간에 문제인물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재욱이 담당하던 주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미팅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혹시 모를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욱을 대외 활동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는 재욱의 업무상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영과 재욱 사이의 관계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보자고 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상대방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재욱은 지영에게 왜 남편에게 털어놓았느냐며 따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는데 불필요하게 고백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난했어요. 지영도 억울했습니다.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며 재욱이 먼저 유혹했다고 맞받아쳤죠.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서로를 탓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며 달콤한 말들을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누구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자 로맨틱한 감정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가 두 사람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재욱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지영에게 일부 부담을 요구했지만 지영도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며 거절했어요. 회사에서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사라져갔습니다. 재욱은 최악의 경우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지영 역시 승진은 물론이고 현재 직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울한 이야기만 나누게 되니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두 사람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회사 동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지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재욱의 경우 부모님께서 크게 실망하시며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영도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수와 지영의 결혼 생활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로 둘러댔어요. 하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현실의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갔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관계로 변해버린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행복한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금지된 사랑의 결말은 생각보다 훨씬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습니다. 서초구 가정법원 2층 법정에는 민수와 김영호 변호사가 한쪽에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지영과 그녀의 변호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재욱도 별도 소송 때문에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죠.
판사가 입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침내 결론을 내릴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죠. 판사는 먼저 이혼 사건부터 판결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지영의 불륜 행위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었다고 말했어요. 사진과 녹음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민수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선언했죠. 동시에 지영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므로 민수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혼부부라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파트와 예금을 포함해서 민수가 70%를 가져가게 되었어요. 지영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므로 일반적인 50대 50분할이 아닌 차등 분할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재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도 발표되었습니다.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행위에 대해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재욱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그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었죠.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좋은 결과라며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모든 쟁점에서 승소했고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반면 지영과 재욱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영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위자료 3천만 원의 재산분할 손실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상황이었죠. 재욱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그의 연봉과 비교해도 큰 부담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이미 인사발령을 통해 한직으로 좌천시켰고 승진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사실상 퇴사를 종용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영의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배제되었어요. 상사들은 지영을 신뢰하지 않았고 승진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영도 사직서를 내고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되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완전히 끝난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만 남아있을 뿐 사랑했던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무게 앞에서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죠. 민수는 판결 후 며칠 뒤 이사를 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를 정리하고 강남구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로 옮겼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영과의 추억이 담긴 곳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도 민수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민수가 겪은 일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동정보다는 존경의 눈빛을 보내주었어요.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한 민수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승진 심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확실해 보였죠. 민수는 정신과 치료도 점차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완성되고 나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억울함은 해소되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아낸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죠. 몇 개월 후 민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여성이었는데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지영과 재욱은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둘 다 서울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라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금지된 사랑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죠. 민수는 가끔 복수가 완성된 지금의 심정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사라졌지만 허탈함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니까요. 이제는 진정한 새 출발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